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송건영 위원과 3인 중계를 했는데요. 두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어컨 밑에 있다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고, 다른 하나는 류현진 선수의 이른 교체에 대해 부상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류현진과 오타니의 첫 맞대결에서 류현진이 5이닝 2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오타니는 6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고, 류현진은 투타 대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후 일본인 투수와 선발 대결을 한 경기에서 그동안 4경기 3패 5.40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타니를 상대한 오늘 처음으로 일본 투수와 대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참고로 류현진이 진출하기 전까지 박찬호, 김병현, 서재흥, 김선우는 일본 투수들과 선발 대결을 한 7경기에서 6승 무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고, 그중 최고의 피칭을 한 선수는 2006년 오카 도모카즈와의 대결에서 8이닝 1실점 승리를 한 김병현이었습니다. 에인절스를 상대한 5경기를 모두 2실점 이하로 막아낸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6.00에서 5.48로 낮췄는데요. 올 시즌 2승 무패가 된 류현진은 복귀 후 3경기에서 15와 3분의 2이닝 3실점, 평균자책점 1.72를 기록하게 됐고, 토론토는 그 3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류현진은 복귀 후 3경기에서 볼넷이 2개이고, 복귀 전에서 첫 타자인 얀디 디아스에게 홈런을 맞은 후로는 피홈런이 없습니다. 오늘은 류현진에게 정말 기묘한 경기였는데요. 오늘 6개의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6개 중 5개가 2루타였던 지난 경기와 달리 오늘은 장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6개 중 4개가 하드히트가 아니었을 정도로 빗맞은 타구들이 안타가 됐는데요. 이에 오늘 허용한 타구의 평균 속도는 87.5마일로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기록이자 템파베이전 평균 93.2마일과 신시내티전 평균 93.4마일보다 크게 좋았습니다. 지난 신시내티전 이후 몬토요 감독과 류현진은 동시에 구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평균 구속은 88.7마일로 지난 신시내티전 90.5마일은 물론 오클랜드전의 89.0마일보다도 낮은 올 시즌 최저 기록에 해당됐습니다. 3회 마쉬, 벨라스케스, 레니포에게 연속 3안타를 맞고 한 점을 내준 류현진은 하지만 계속된 무사 1, 2루에서 트라웃과 오타니를 모두 내야 땅볼로 잡고 추가 실점을 한 점으로 막습니다. 백미는 5회였는데요. 5회 2사까지 삼진이 하나도 없었던 류현진은 오타니를 상대로 5개의 공을 바깥쪽 낮은 코스로만 던져 오늘 경기 첫 삼진을 잡아냅니다. 특히 마지막 헛스윙을 이끌어낸 공은 좌타자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가장 좋았을 때 나오는 체인지업이었습니다. 바깥쪽에 완벽하게 걸린 커브를 심판이 볼로 선언해 삼진이 볼넷으로 둔갑한 첫 번째 타석이 아니었다면 류현진은 오타니를 상대로 2타수 무안타 1볼넷이 아니라 3타수 무안타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타니를 상대로는 철저하게 바깥쪽과 낮은 공을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류현진 선수는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5회 1, 2, 3번을 3자범퇴로 처리한 류현진이 투구수 65구 상황에서 교체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은 경기 후 몬토요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풀렸는데요. 5회 팔꿈치에 타이트함을 느낀 류현진이 5회가 끝난 후 몬토요 감독에게 이를 이야기했고, 몬토요 감독이 예방 차원에서 바꿨다는 겁니다. 관건은 오늘 구속이 떨어진 부분이 팔꿈치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특정 구종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좀 그랬다. 팔뚝 부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다음 등판에 당연히 나갈 것이다며 팔꿈치 상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팔꿈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류현진은 이후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다음 등판을 할 전망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증명된 또 하나는 류현진과 트라웃의 무시무시한 천적 관계인데요. 본인이 10타석 이상 상대한 187명의 투수 중 유일하게 류현진을 상대로만 단 한 번의 출루도 만들어내지 못한 트라웃은 오늘도 3번 모두 범타에 그침으로써 류현진 상대 통산 13타석 13타수 무안타, 올스타전 대결까지 포함하면 14타석 14타수 무안타가 됐습니다. 류현진을 만나면 한가운데 88마일도 못 치는 트라웃은 오늘도 류현진이 존 안으로 던진 공들을 우두커니 지켜보거나 스윙했을 때 결과는 모두 파울 아니면 인플레이 아웃이었는데요. 1회 트라웃은 류현진이 한복판에 던진 89마일 포심에 방망이가 밀리며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고 3회 체인지업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으며 5회 몸쪽으로 찔러 들어간 87마일 커터에는 일루수 파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한때 브라이스 하퍼가 메타비를 상대로 26타수 1안타 3볼넷을 기록했을 정도로 천적 관계는 비일비재한데요. 하지만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송건영 위원의 말대로 세계 9대 불가 사이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 오늘 류현진은 커브로 콜드 스트라이크를 잡아내야 한다고 했고 오늘 중계를 하기 전에는 우타자를 상대로 들어가는 백도어 커터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류현진은 10개의 커브를 던져 4개의 콜드 스트라이크와 한 번의 헛스윙, 2개의 파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7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커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좌타자인 오타니와 마쉬를 상대로 던진 커터 5개의 로케이션이 모두 좋았고 비록 백도어 커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트라웃에게 던져 루킹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높은 커터와 몸쪽으로 붙여 파플라이를 이끌어낸 커터는 커터를 봉인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류현진은 추가 휴식일이 없다면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오전 8시 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하는데요. 류현진의 다음 등판이 궁금해집니다. 한편 류현진과 선발 대결을 한 오타니는 4월 15일 텍사스 원정에서 말로 홈런을 맞고 3과 3분의 2이닝 6실점 패전을 안은 이후 5경기에서 3승 2.08의 호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회 스프링어에게 리드오프 홈런을 맞고 6회 게레로에게도 첫 홈런을 맞는 등 6이닝 10K 6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3승 3패가 된 오타니는 평균 자책점이 2.82에서 3.45로 올랐습니다. 저는 매든 감독이 8회 타석에서 오타니를 대타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좀 쉬게 해주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매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타니가 허리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이 97.2마일로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5위인 오타니는 오늘은 평균 95.6마일에 그치다 보니 패스트볼이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했고 스플리터 스윙률 88%를 기록하고도 좋은 피칭을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어제 경기에서 3루를 돌다 삐끗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든 감독은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내일 출장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8시 템파베이와 취지마는 양키스 제이미슨 타이온을 상대합니다. 오전 10시 반 알렉 마노아는 에인절스전에 등판하며 같은 시간 다저스는 벙가너를 상대합니다. 역시 오전 10시 반 샌디에고는 피츠버그를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